아프리카 남단을 제대로 그려 세계를 놀라게 한 지도. 중화 사상에서 벗어나 우리나라가 주인이 된 세계 지도. 세계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든 1402년 조선 출신 강리도. 17년간 강리도를 연구한 1402 강리도의 작가가 함께한다. 강리도 탐험을 시작한다. 돛을 올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402 강리도 김선웅 작가님과 함께 떠나는 강리도 여행.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과 이렇게 벌써 두 번째 만남입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그 지도 일로 동분서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지난 시간에 포르투갈의 호카곳도 우리가 다녀왔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조선이라는 그 도장이 쾅 박힌 그것도 전체적으로 보고 하면서 첫 나들이를 다녀왔는데요. 강리도가 굉장한, 그리고 또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악할 만하다, 정말 그런 느낌이 드는 지도였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실지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돛을 올린다 하면서 오늘 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호기심, 네. 상상력, 탐구 정신, 이러한 바람으로 탐험 항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화면 한번 보시죠. 오. 아름답죠? 네네. 네, 오른쪽 상단에 뮤제오 갈릴레오. 작가님 저게 뭔가요? 네. 박물관이란 뜻이고, 네. 갈릴레오는 이제 갈릴레오죠. 우리가 아는 갈릴레오 박물관. 이태리어인가 봐요. 네. 그런데 뜻밖에도 제가 작년에 책을 준비하면서 거의 원고가 마무리될 쯤에 네. 이태리 피렌체의 갈릴레오 박물관에서 네. 우리 강리도 동영상을 올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작년 3월 19일 갈릴레오 박물관에서 올린 강리도 동영상입니다. Nel 1402 in Corea, a 10 anni dalla fondazione della nuova dinastia Joseon, il maestro confuciano Kwon Kun coordinò, su committenza reale, la realizzazione di una mappa universale del mondo con al centro la Cina e a destra il regno coreano. La carta originale è andata perduta. 박물관에서 이 동영상을 계속 상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작해서 정말 최고의 놀라운데요? 최고의 기술과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태리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강리도가 정말 좀 알려져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이네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릴레오 박물관 에서 상영하는 동영상입니다. 네. 굉장히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그런 영상이죠. 이런 것은 우리에게 의문을 주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 이태리 피렌체 그 유명한 갈릴레오 박물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 지도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그런 의문을 우리가 당연히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데 그 가치를. 그런데 강리도를 첫눈에 봤을 때 그 이상한 섬이 하나 보여요. 이게 뭘까요? 이 섬이 글쎄요. 추측이 가는 나라가 있긴 합니다만 정확치가 않아서요. 네. 그래서 얼른 봤을 때 이런 걸 잘 뭘까 저는 저게 뭘까 하는 의문들을 갖기 때문에 그걸 한두 개 설명을 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일본이에요. 이렇게 보면 일본인지 금방 아시겠죠? 네, 일본 지도하고 닮았어요. 네. 이게 왼쪽으로 90도 방향으로 돌아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방향을 바로 잡고 보면
그 당시에 일본에서 가장 우수한 지도를 우리가 구해가지고 네네. 여기 넣은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최초 일본 지도입니다. 일본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강리도가 남다른 의미가 그렇죠. 있겠어요. 예, 자기들도 이 지도가 있지만 강리도에 옮겨와 있는 게 가장 우수한 지도예요. 우수한 일본 지도예요. 아,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만일에 한반도 지도 최초 지도를 알고 있다면 그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어요? 그렇죠. 그러듯이 네. 일본 사람들도 이 지도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겠죠? 네. 도자기에도 이렇게 새기고. 아, 이게 지금 일본 도자기에 금방 봤던 강리도의 그 사진이 들어가 있는 그 예, 일본 지도. 강리도에 있는 일본 지도. 네. 물론 자기 나라에도 그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본에서 애호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 지도를 우리가 얼마나 애호하고 있나요?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최초 지도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최초 지도가 어디 있나요? 너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강리도에 나와 있는 한반도 지도죠.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의문을 좀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네. 그런데 강리도에서 또 하나 이해하기 좀 힘든 데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네. 여기 보면은 얼른 봐도 이 가운데에 있는 이것은 이태리 반도 같죠? 이태리 반도 형상이. 네. 그러면 이태리 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는 무슨 바다겠어요? 지중해죠. 네. 지중해. 지중해. 위쪽은 아드리아해고. 그런데 강리도에는 이태리 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중해와 그 북부 바다인 아드리아해에 바다 색깔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나 아드리아해를 식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런데 바다 색깔을 넣어본 겁니다. 우리가 한번 넣어본 거예요. 이해를 식별을 위해서.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지리 상식을 떠올려 봅시다. 지중해 가운데 이태리아 반도가 있고 그 왼쪽에는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게 이베리아 반도고 지중해 아래쪽의 대륙은 무슨 대륙입니까? 아프리카. 아프리카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 이렇게 있는 거고요. 네. 약간 오른쪽으로는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가 흑해인데 네. 흑해도 바다 색깔이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연구가들이나 학자들도 뭐 흑해가 사라졌다 강리도에서 식별을 잘 못해요. 네. 그렇지만 강리도에 흑해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네. 여기 색깔을 이제 입혔다는 이렇게 말씀이시죠. 색깔을 넣어서 보면은 네. 이제 여기가 위치도 흑해 자리예요. 그 흑해 오른쪽에 카스피해가 있죠. 이게 카스피해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강리도에서 이해되지 않은 대목을 해명이 된 거죠. 오늘은 저기 파리에 가는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네. 강리도를 가지고 네. 파리를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네. 그 너무나 황당무계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또 1402년 우리 조상들이 그린 비단의 붓으로 그린 지도로 어떻게 파리를 갈 수 있다는 말인가? 파리가 도대체 표시되어 있기나 한가? 그렇죠. 지리적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거기 있어야지 갈 거 아니에요? 얼추 맞아야지 여기가 파리구나 하고 갈 수 있겠잖아요. 근데 파리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저는 물론 그건 알고 있었지만 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위치에 지리적 위치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 강리도를 들고 서울에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글 지도하고 네. 강리도를 한번 병치를 해놓고 서울에서 파리를 선을 그어봤어요. 놀라운데요. 위에 구글이죠. 네. 밑에 강리도예요, 이게. 와, 거의 뭐 서울에서의 각도라든지. 그렇죠, 위치. 네. 강리도는 한국과 중국을 크게 그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쪽이 작고 왼쪽으로 밀려 있죠. 그렇지만 지리 형세를 일치시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구글에서 보듯이 서울에서 파리를 간다면 그 아래에 직선으로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아래에 이게 카스피해가 있죠. 네. 강리도에도 이 직선 밑에 카스피해가 있어요. 아, 저 카스피해가 부분이 있고, 카스피해고. 예. 그리고 카스피아 약간 왼쪽에 이게 아라비아 반도가 있죠.
네네. 그렇듯이 강리도에도 카스피해 약간 왼쪽 아래로 아라비아 반도가 있어요. 네. 그리고 구글 지도에서 여기 지중해가 보이죠? 네. 지중해 아래 이게 아프리카죠? 네. 그렇듯이 여기는 색깔이 누락돼 있지만 이 지중해 밑에 아프리카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강리도로 파리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여기에 파리라고. 또 왔네. 하면서 지도 이렇게 포인트 하다 보면 네. 찾아갈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파리가 적혀 있다면. 그러니까요. 확실히 저기에 적혀 있단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거 보고 뭔가 조금 이상한 생각 안 드세요? 일단 뭐 비율적으로 많은 의문이 폭발적으로 들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 의문이 네. 파리가 서울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죠. 위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여기 그렇죠. 구글 보면.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서울보다 위도상으로 훨씬 북쪽에 있는 도시다. 이런 거 생각. 평소에는 안 하고 살죠. 근데 굉장히 높이 있는 거예요. 서울이 37도잖아요. 그렇죠. 백두산이 몇 도인지 아세요, 위도? 이거 잘 모릅니다. 백두산이 모르죠. 뭐 네. 뭐 때문에 그걸 외우고 다닙니까? 네. 저도 이걸 한번 이제 조사해보니까 백두산이 42도예요. 42도. 네. 네. 그런데 백두산보다 훨씬 위도가 높은 곳에 파리가 있다고 상상이 잘 안 되죠. 네, 네. 파리는 49도예요. 49도.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더 7도가 더 높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7도면은 몇 킬로미터나 된지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777km 정도 위에 있는 위에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렇게 직선을 그어보면 파리가 왼쪽 위쪽으로 네, 위로 좌상향으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강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글 지도를 먼저 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싱크를 이렇게 선을 그어보니까 네.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냥 한번 그어봤는데 네.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네. 그러면 진짜 파리가라고 적혀 있을까요, 여기에?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정말 적혀 있나요? 아니, 그 가스고 도포유국은 우리 선조들이 1402년에 그린 세계 지도에 파리가 적혀 있다는 게 안 놀라울 일이죠, 정말. 적혀 있겠죠? 적혀 있을 리가 없겠죠. 적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적혀 있다면 이게 이제 굉장한 연구거리를 안겨주는 겁니다. 강리도에서 최서북부에 네. 지명이 2개가 나와요. 네. 지명이 2개. 강리도 최서북부입니다. 중국어 발음으로 하면 알룬니허.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네. 그 밑에 중국어 발음으로 하면 파리시예요. 파리. 네, 파리시. 오. 앞으로 계속 중국어 발음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음을 따서 거기에 부합하는 한자를 적은 거예요. 중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발음으로 해야지만 원래 어떤 지명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 당시에도 파리는 파리였다는 지금 그 의미. 우리가 의문을 한번 가져봅시다. 의문을. 파리시란 말이에요. 네. 파리시로 봐서 뭔가 파리 같아. 같아요. 네, 뭔가 파리 같아.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파리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네, 발음이. 그 영어로 파리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시죠? 파리 아닌가요? 아니에요. 페리스 그래요. 파리스. 페리스, 네, 또는 파리스, 페리스 그러고. 프랑스 사람들은 파리를 어떻게 부르겠어요? 글쎄요. 파리. 파리하고 발음 좀 다르게 파리. 뭐 히읗하고 리을하고 중간. 파리에 가서 세느강 유람선을 타면은 안내하는 사람이 불어로 막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파리, 그죠? 그러면 아랍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아랍 사람들, 이슬람 쪽에서는 바리즈. 뭐 그리스 사람은 또 달리 부르는지 몰라. 그 중에 어떤 것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네요. 예. 그런데 파리시란 말이에요. 네. 파리시. 로마 제국에서 만들었던 세계 지도가 하나 전에 내려온 게 하나 있어요. 로마 제국에서. 예. 네. 로마 제국에서 지도를 꽤 만들었겠지만 다 없어지고 딱 하나 전에 내려온 게 있어요. 세계 지도가. 네. 그 포이팅가 지도라는 건데 놀랍게도 그 지도에 정확하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파리시라고 적혀 있는 거야. 정말 파리시라고 적혀 파리시. 있네요. 이게. 네. 이게 눈에 띄더라고. 바로 이거다. 로마 시대 때 라틴어로 썼던 이 파리시가 전해져서 우리 조선에서 만든 지도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파리시. 반영이 됐어요, 정말. 그럼 파리시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세느 강변에 살았던 사람들 이름이에요. 백제 사람, 전라도 사람 그러듯이. 그러니까 세느 강변에 뭐 시족이라 할까? 네. 사람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걸 정벌을 하려고 할 때 파리시 그 시족들이 굉장한 저항을 했어요. 그 부족의 어떤 그 부족 같은 거죠. 뭔가 표시하는 골족의 한 일파인 것 같은데 골족. 네. 골족이 자기들 이 파리시라는 종족을 파리시오이라고 발음을 했어. 파리시오이. 골어예요, 골어. 그것을 라틴어로 바꾸면은 파리시가 돼. 파리시가 되고 그게 강리도에서는 그대로 파리시로 파리시로. 한자로 또 표시가 돼 있는 거네요. 저의 와. 추론입니다. 근데 완벽하니 놀라운데요? 일치하기 때문에 뭐 반박하기 어려울 거예요. 반박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1402) 강의도 책 돛을 올리며에서 탐험은 계속됩니다.